고조선 건국과 홍익인간 이념의 탄생. 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환웅이 이끄는 하늘에 무리 3,000명이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풍백은 바람을, 우사는 비를, 운사는 구름을 다스렸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그는 신실을 열고 인간들을 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환웅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며 견디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갔지만 곰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곰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고 웅녀라 불렸습니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힘을 모두 지닌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깊이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들짐승의 위협에 떨며 살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유할 방법을 몰랐고 추운 겨울이면 얼어 죽는 이들이 많았어요. 부족 간의 싸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한 부족은 강한 부족에게 짓밟혔고 평화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단군왕검에게는 신하 고시랑이 있었습니다. 고시랑은 어려서부터 단군왕검과 함께 자랐어요. 그는 지혜롭고 용맹했습니다. 고시랑은 단군왕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어느 날 단군왕검과 고시랑이 백두산 기슭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아이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습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저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저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군왕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고시랑, 그대의 말이 옳소. 나는 결심했소.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겠소.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약한 자도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 거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뜻이십니다. 제가 주군님을 도와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단군왕검은 여러 부족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족장들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족장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맥족의 우두머리 태열이 말했습니다. 단군왕검, 당신의 말은 아름답소. 하지만 현실은 다르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태을 장군,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이 아니겠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소. 예족의 여족장 설화가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의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족들은 오랫동안 서로 싸워왔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설화 족장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군님은 진심입니다. 그분의 뜻을 믿어주십시오. 설화는 단군왕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눈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예족은 단군왕검님을 따르겠어요. 하나둘씩 부족들이 단군왕검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단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해가 유난히 밝게 떠올랐다고 전해집니다. 단군왕검은 제천이식을 거행했어요. 하늘에 감사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제천이식이 끝난 후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땅은 고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념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었어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고조선을 지키겠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족은 영원히 고조선과 함께하겠어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오늘은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단군왕검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1000년, 만년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듭시다. 그날부터 단군왕검과 그의 동료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했어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의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어요. 8조 법금, 재정과 법치국가의 기틀 마련. 고조선이 세워지고 3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점점 커졌고 백성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마다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족에서는 괜찮은 일이 다른 부족에서는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어요. 어느 날 고시랑이 급히 단군왕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큰일입니다.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사람이 서쪽 사람의 소를 다치게 했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단군왕검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동쪽 마을의 우두머리 무골이 말했습니다. 우리 관습으로는 짐승을 다치게 한 것은 가벼운 일입니다. 소 주인에게 사과하고 약간의 곡식을 주면 됩니다.
서쪽 마을에 우두머리 달기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관습으로는 남의 재산을 훼손한 자는 똑같은 값을 물어내야 해요. 소 한 마리 값을 내놓으시오.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편을 나눠 대립했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문제는 명확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나라예요. 모두가 따라야 할 공정한 법이 필요합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각 부족의 관습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법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백성들의 반발만 살 것입니다. 단곤왕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너무 무리하시면 건강을 해치십니다. 조금 쉬십시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고시랑 쉴 수 없소. 백성들이 매일 다투고 있는데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소. 반드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하오. 단곤왕검은 각 부족의 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맥족의 지혜로운 노인 구루, 예족의 학식 있는 여성 자명, 한족의 경험 많은 장로, 백산이 모였어요. 이들은 열흘 동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법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명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믿고 따릅니다. 백산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우선이지요. 단곤왕검은 이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조법금을 만들었어요. 8가지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단곤왕검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고조선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8조법금입니다. 이 법은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됩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해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합니다. 이 정도면 백성들이 함부로 법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군님, 너무 엄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잘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설화의 말도 맞소. 그래서 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오. 고의가 아니라면 형을 줄일 수도 있소. 하지만 기본 원칙은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법을 존중하게 돼요. 구루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법은 엄격하되 적용은 인정 있게 하는 것이군요. 8조법금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아사달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단곤왕검이 직접 나와 법을 설명했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오늘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나 역시 이 법 앞에서는 평범한 백성과 같습니다. 무골이 말했습니다. 주군님도 이 법을 따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내가 법을 어기면 나도 벌을 받을 것이오. 달기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두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정말 주군님도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보십시오. 내가 만약 법을 어기면 여러분이 나를 벌하십시오. 법은 곧 나라의 근본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법에 복종하겠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며칠 후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단곤왕검의 조카 해모수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어요. 해모수는 왕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과연 단곤왕검이 어떻게 할까?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어렵습니다. 해모수는 주군님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겼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단곤왕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해모수를 불러오시오. 법대로 처리할 것이오. 해모수가 끌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였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해모수, 너는 내 조카이지만 법 앞에서는 평범한 백성과 같다. 너도 곡식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법이다.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꺼이 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어요. 왕이 정말로 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명이 말했습니다. 주군님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법을 진심으로 믿을 것입니다. 백산이 말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법치국가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8조 법금이 시행되자 고조선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부족 간 다툼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법을 믿고 따랐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 최초의 법치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농경 기술 전파와 백성들의 삶 개선. 고조선이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사냥과 채집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봄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겨울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곤왕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오? 백성들이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사냥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남쪽 지방에서는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기른다고 합니다. 농사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태을이 말했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땅을 일구는 것도 어렵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족도 조금은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많지 않아요.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군왕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농사 기술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소. 남쪽으로 가서 농사법을 배워오겠소. 고시랑, 그대도 함께 가자.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위험합니다. 남쪽은 먼 곳이고 길도 험합니다.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요. 내가 직접 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어.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요. 한 달이 넘는 여행 끝에 남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벼가 바람에 흔들리며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의 대가 치우를 만났습니다. 치우는 나이가 많았지만 정정했어요. 그는 평생을 농사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치우 선생님, 저는 북쪽 고조선에서 온 단군왕검입니다. 농사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치우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하지만 농사는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년은 걸려요. 그래도 배우시겠습니까?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몇 년이라도 배우겠습니다. 치우는 단군왕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꺼이 가르치기로 했어요. 치우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땅을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땅에도 성질이 있어요. 어떤 땅은 벼농사에 좋고 어떤 땅은 밭농사에 좋습니다. 단군왕검과 고시랑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웠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는 법을 익혔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너무 힘듭니다.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배워야 하오. 백성들에게 쉽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완전히 알아야 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달이 지났습니다. 치우는 감탄했어요. 치우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단군왕검님과 고시랑님은 이제 스승이라 불러도 될 만합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북쪽 땅은 여기보다 춥습니다. 추운 곳에서 농사 짓는 법도 알아야 해요. 치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지대의 농사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조와 기장을 많이 심습니다. 벼보다 추위에 강하거든요. 몇 달을 더 배운 후 단군왕검과 고시랑은 고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곡식 씨앗도 가져왔어요. 벼, 조, 기장, 피, 수수의 씨앗이었습니다. 고조선에 돌아온 단군왕검은 바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사달 광장에는 각 마을의 대표들이 모여들었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땅에서 곡식을 키울 수 있어요.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골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정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소. 내가 직접 가르치겠소.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단곤왕검은 아사달 근처의 넓은 땅을 골랐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농사를 시작했어요. 왕이 직접 괭이를 들고 땅을 일궜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어요. 달기가 말했습니다. 주군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다니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왕께서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단곤왕검은 정성껏 가르쳤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은 조금 습합니다. 이런 땅에는 벼가 잘 자라요. 저쪽 마른 땅에는 조나 기장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너무 빽빽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해요. 이만큼씩 띄워서 심으십시오. 구루가 말했습니다. 물은 언제 주어야 합니까?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땅이 마르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으로 땅을 찔러보면 알 수 있어요. 자명이 말했습니다. 잡초는 어떻게 합니까?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자주 뽑아주어야 합니다. 잡초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밭을 살펴야 해요. 봄부터 시작한 농사는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어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백산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이 나오다니. 사냥을 열흘 해도 이만큼 얻기 힘듭니다. 태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고조선 전역에 퍼뜨려야 해요. 모든 백성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곤왕검은 고시랑과 함께 각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산골 마을도 바닷가 마을도 모두 찾아갔어요. 그들은 직접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백성들을 도와 농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해모수야. 함께 가자. 동쪽 지역은 내가 맡아라.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남쪽 지역은 제가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쳤습니다. 3년이 지나자 고조선 전역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곡식,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청동기 제작 기술 개발과 문명 발전. 농사가 안정되자 고조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돌로 만든 도구는 쉽게 부러졌고
나무 도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사냥을 할 때도 더 좋은 도구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 남쪽 지방에서 상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아였어요. 우아는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단단한 칼이었어요. 우아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이것은 청동으로 만든 칼입니다. 돌칼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 써도 무디지 않아요. 남쪽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은 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단단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오? 우아가 말했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듭니다. 높은 열로 녹인 다음 틀에 부어 식히면 돼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온도를 맞춰야 해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이 기술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우와, 이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소? 대가는 충분히 치르겠소. 우아가 말했습니다. 주군님의 덕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습니다. 고조선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우리는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는 이제 고조선의 소중한 일원이요. 우아는 청동기 제작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단군왕검은 직접 배우기 위해 작업장을 찾았어요. 고시랑과 태을도 함께 했습니다. 우아가 말했습니다. 먼저 구리 광석을 구해야 합니다. 산에서 채굴해야 해요. 그 다음 주석을 구해야 합니다. 태을이 말했습니다. 우리 맥족 땅에 구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 캐오겠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족 지역에는 주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며칠 후 구리와 주석이 도착했습니다. 우아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우아가 말했습니다. 구리 9에 주석 하나를 섞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섞으면 부서지기 쉽고 너무 적게 섞으면 물합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정확한 과학이군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것이로군. 우아는 큰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구리와 주석을 가마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어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것이오? 우아가 말했습니다. 1000도가 넘습니다. 이 온도에서만 금속이 녹아요. 온도가 낮으면 제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금속이 녹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아는 조심스럽게 틀에 부었어요. 칼 모양의 틀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우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식혀야 합니다. 천천히 식혀야 갈라지지 않아요. 급하게 식히면 망칩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틀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청동 칼이 나왔어요.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백산이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단단한 것을 만들다니.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우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 주시오. 고조선 곳곳에 작업장을 만들겠소. 우아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동으로는 칼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소? 우화가 말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동괭이, 청동낫, 청동호미를 만들면 농사가 훨씬 쉬워져요. 무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동창, 청동화살촉은 사냥과 방어에 좋아요. 그리고 제사에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곤왕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모두 만들어야겠소. 백성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오. 몇 달 동안 우화는 여러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해모수도 배웠고 구루의 아들 청룡도 배웠어요. 자명의 조카 은비도 배웠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작업장을 열었어요. 청룡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동쪽 지역에 작업장을 세웠습니다. 이미 10개의 괭이를 만들었어요. 농부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은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쪽에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청동기 제작을 배우고 있어요. 섬세한 그릇을 만드는 데는 여성들이 더 뛰어납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좋소.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자 고조선 전역에서 청동기를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은 청동, 괭이로 땅을 일궜어요. 훨씬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청동 화살촉을 사용했어요. 사냥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무골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리던 일을 이제는 반나절이면 끝냅니다. 청동 도구 덕분이에요. 달기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여성들도 좋아합니다. 청동 칼로 고기를 자르니까 훨씬 쉬워요. 바느질할 때 쓰는 청동 바늘도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곤왕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우와, 큰 청동 제기를 만들 수 있겠소.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쓸 거대한 그릇 말이오. 우화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청동이 필요해요. 큰 가마도 만들어야 합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소.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하겠소. 이것은 우리 고조선의 상징이 될 것이오. 여러 달에 걸쳐 거대한 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만 했어요. 표면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와 달, 별과 산, 강과 나무가 조각되어 있었어요. 제기가 완성된 날,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예술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조선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화의 기술, 여러분의 노력, 하늘의 은혜가 합쳐진 결과예요.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청동기 기술은 고조선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고조선의 청동기를 보고 놀랐어요. 많은 나라가 교역을 원했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의 선진 문명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교역로 개척과 이웃 나라와의 평화 외교. 청동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조선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고조선의 청동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하고 멀어서 교역이 쉽지 않았어요. 단군왕검은 새로운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 나라들과 안전하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서쪽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용이었어요. 모용은 서쪽 대륙의 큰 나라에서 왔습니다. 모용이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 저는 서쪽 황하 유역에서 왔습니다. 우리 임금께서 고조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교역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드립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군님, 서쪽까지는 길이 너무 멉니다. 산과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교역을 하겠습니까? 모용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함께 노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단군왕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좋소. 길을 만듭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오. 중간에 있는 여러 부족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제가 북쪽 부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설득해보겠어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동쪽 바닷가 부족들을 만나겠습니다. 그들도 교역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단군왕검은 직접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시랑과 우와 그리고 백산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중간에 있는 여러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선비족이었습니다. 선비족의 우두머리는 탁발이었어요. 탁발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탁발이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 당신의 명성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을 지나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쉽게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 부족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탁발 족장님, 길이 생기면 여러분도 이익을 얻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상인들이 이 길을 지날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청동기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백산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길이 생기면 전쟁도 줄어듭니다. 서로 교역하며 친해지면 싸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탁발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들 탁발간이 앞으로 나왔어요.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부족은 지금 가난합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예요. 새로운 시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탁발이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구나. 좋습니다. 단군왕검님, 우리 선비족도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길을 만듭시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요. 우리는 평등한 동료가 될 것이요. 다음으로 만난 것은 동호족이었습니다. 동호족의 여왕 아란고아는 지혜로웠어요.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길을 만들 때 우리 동호족 여성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물론요. 남녀가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환영하오. 우아가 말했습니다. 여왕님께서 현명하십니다. 저희 청동기 작업장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솜씨가 뛰어나요. 이렇게 하나씩 설득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5개 부족이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원되었어요. 산을 깎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험한 강에는 배를 띄웠어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산을 깎은 데만 몇 달이 걸려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100년, 1000년 후까지 이어질 것이오. 우리 후손들이 이 길로 다니며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아 산을 깎겠어요.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비족 젊은이들도 돕겠습니다. 함께 만들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다른 부족이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평화입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길이 완성되었어요. 동쪽 바다에서 서쪽 황하까지 이어지는 긴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평화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길이 열린 첫날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부족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모용이 말했습니다. 단군왕검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고조선은 형제와 같습니다. 매년 교역, 사절을 보내겠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절을 보내겠소.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이 길로 물건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도 오가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합시다. 탁발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덕분에 우리 부족도 변했습니다. 이제 상인들이 우리 마을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팔고 쉴 곳을 제공해요. 수입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청동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교역이 시작되자 고조선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서쪽에서는 비단과 옥이 들어왔어요. 남쪽에서는 진귀한 향료가 왔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기와 모피는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놀랍습니다. 우리 예족 마을에 서쪽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우리가 만든 토기가 인기가 많아요. 태을이 말했습니다. 북쪽, 부족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교역합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단군왕검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바닷길을 열어야 하오. 바다 건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과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아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그러려면 큰 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배로는 먼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배를 만듭시다. 바다를 건너는 기술을 개발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고조선은 이렇게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이며 찬란한 문명이 꽃 피었습니다. 단군왕검의 평화 외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고조선을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천문 관측과 역법 제정으로 과학 발전 이끌다.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부족마다 계절을 세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떤 부족은 달을 보고 계절을 정했고 어떤 부족은 별을 보고 정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나 제사를 지낼 때 날짜가 맞지 않아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농부 철룡이 단군왕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철룡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큰일입니다. 올해 씨를 뿌릴 시기를 놓쳤습니다. 동쪽 마을에서는 이미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은 아직 이르라고 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철룡, 내 말이 맞소. 우리에게 정확한 달력이 필요하오.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하늘을 관찰해야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알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소.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오. 단군왕검은 하늘을 관찰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구루의 손자 성진이 왔어요. 성진은 어려서부터 별을 좋아했습니다. 자명의 딸 월화도 왔어요. 월화는 달의 변화를 오랫동안 기록해왔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저는 어려서부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은 일정한 길을 따라 움직여요. 그 규칙을 알면 계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달을 관찰했습니다. 달은 29날에서 30날마다 차고 기울어요. 이것으로 한 달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완벽한 달력을 만들 수 있겠소. 단군왕검은 백두산 정상 근처에 관측소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커다란 돌을 세워 해의 그림자를 관찰했습니다. 우아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청동으로 관측 도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최고의 도구를 만들어 주시오. 우아는 정교한 청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해의 높이를 재는 도구, 별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구, 시간을 재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성진과 월화는 매일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기록했어요. 추운 겨울밤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관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열이 말했습니다. 성진과 월화가 너무 고생합니다. 건강이 걱정돼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격려하겠소.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소.
단군왕검은 관측소를 찾아갔습니다. 성진과 월화는 밤새 별을 보고 있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수고가 많소. 어떻게 되어가고 있소? 성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는 정확히 365일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년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365일과 4분의 1일입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달은 29일 반에서 30일 사이로 차고 기울어요. 12달이면 354일입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이에요. 11일이 남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성진이 말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절과 달력이 맞아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복잡하군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월화가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고 각 계절마다 할 일을 알려주면 돼요. 1년이 지나자 드디어 달력이 완성되었습니다. 단군왕검은 모든 백성을 모았어요. 아사달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 고조선의 달력을 발표합니다. 성진과 월화가 1년 동안 하늘을 관찰하여 만들었어요. 이제 모두가 같은 달력을 쓰게 됩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첫 번째 달이 시작되면 봄이 옵니다. 이때 씨를 뿌리십시오. 네 번째 달이 되면 여름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때예요. 일곱 번째 달이 가을입니다. 추수를 하십시오. 10번째 달이 겨울입니다. 겨울 준비를 하십시오. 철룡이 말했습니다. 이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다. 언제 농사를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골이 말했습니다. 제사 지낼 날도 정확히 알 수 있겠군요. 모든 마을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달기가 말했습니다. 장날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닷새마다 장을 열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달력은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오. 설화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또 무엇을 하시렵니까?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별자리를 기록하고 싶소. 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방향도 알려주고 계절도 알려주지요. 이것을 모두 기록해야 하오. 월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별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면 후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태열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맥족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드리겠어요.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호족도 돕겠습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남깁시다. 여러 달 동안 별자리가 기록되었습니다. 북두칠성,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용자리가 그려졌어요. 은하수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백산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이것은 보물입니다. 1000년 후에도 남을 기록이에요.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이 별자리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여행할 때도 길을 잃지 않겠어요.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도
유용하겠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단군왕검은 전국의 달력을 보급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달력을 새긴 나무판을 주었어요. 백성들은 이것을 집에 걸어두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농사가 정확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었어요.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사도 같은 날 지내게 되었어요.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과학이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하늘을 관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자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천문학을 가르쳐야 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칩시다. 천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진과 월화는 천문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그들에게 배웠어요. 고조선의 과학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고조선의 달력을 배우러 왔어요. 고조선은 동아시아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제도 확립과 문자, 기록 체계 마련.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꽃피면서 단군왕검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지식이 쌓였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입으로 전하다 보니 내용이 바뀌거나 잊혀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르친 천문학 지식이 제자들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제자는 정확히 기억하지만 어떤 제자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을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게 돼요.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록이요. 지식을 정확히 남길 방법이 필요하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남쪽에서는 그림으로 기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만으로는 복잡한 내용을 담기 어려워요. 우화가 말했습니다. 서쪽 나라에서는 특별한 표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자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단군왕검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기록, 방법을 만들어야 하오. 고조선의 말과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것 말이오. 태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읍시다. 함께 고민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단군왕검은 고조선 전역의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구루와 백산, 자명과 월화, 성진과 은비가 모였어요. 탁발간과 아란고아도 왔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호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 땅, 사람, 해, 달, 물, 불 같은 것들이지요. 자명이 말했습니다. 그림처럼 생긴 기호가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요. 해는 둥근 모양으로, 물은 흐르는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은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표현하죠?
백산이 말했습니다. 기호를 합쳐서 새로운 뜻을 만들면 됩니다. 해와 달을 합치면 밝다는 뜻이 되고 나무를 여러 개 그리면 숲이 되는 거지요.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분명해야 해요. 여러 달에 걸쳐 기본 기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기호가 생겼어요. 단군왕검은 이것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훌륭하오. 이제 이것을 가르칠 학교를 세워야 하오. 설화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학교를 어디에 세울까요? 한 곳만 세우면 먼 곳 사람들은 배우기 어려워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여러 곳에 세웁시다. 큰 마을마다 학교를 만들어야 하오.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누가 가르칠 것이며 건물은 어떻게 지을까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겠소. 교육은 투자요. 백성들이 지혜로워지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첫 번째 학교가 아사달에 세워졌습니다. 커다란 나무 건물이었어요. 넓은 마당이 있었고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문학을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별과 계절을 알려주고 싶어요. 월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달력과 수학을 가르치겠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겠어요. 구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요. 자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예절과 도덕을 가르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어요.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1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남자아이도 있었고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도 있었고 가난한 집 아이도 있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 철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주군님,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철산, 걱정 마시오.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어. 귀한 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똑같이 가르칠 것이오. 학비도 받지 않겠소. 철산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공짜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교육은 모든 백성의 권리요. 돈이 없다고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기호를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한 아이 소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기호는 무슨 뜻이에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소라야, 이것은 해를 나타내는 기호란다. 둥근 모양이 해를 닮았지.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그럼 이건 달이겠네요. 월화가 말했습니다. 맞았어, 소라야. 내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하나씩 배우면 곧 글을 쓸 수 있단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짧은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어느 날 소라가 직접 쓴 글을 들고 왔습니다. 소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본 것을 글로 썼어요. 읽어주세요. 구루가 글을 읽었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어제 하늘에서 별똥별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잘 썼구나, 소라야. 내 생각을 글로 남겼네. 소라가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제 기억을 글로 남길 수 있다니요. 나중에 커서도 이 글을 보면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단고난검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란다, 소라야. 글은 시간을 넘어 기억을 전해주지. 1000년 후 사람들도 내 글을 읽을 수 있단다. 학교가 성공하자 고조선 곳곳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학교가 생겼어요. 10년이 지나자 1000명의 아이가 글을 배웠습니다. 태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글을 읽고 씁니다. 지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설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여자아이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에요. 여자들의 생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모수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지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은 직접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판에 글을 새겨서 여러 장을 묶었어요. 첫 번째 책은 8조 법금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농사법을 담았어요. 세 번째 책은 천문학 지식이었습니다. 백산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이 책들은 보물입니다. 우리 지식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족에도 책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교육은 나누어야 하오. 모두가 배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교육 제도가 확립되자 고조선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고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웃 나라들도 고조선의 학교를 본받아 교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의료 기술 발전과 백성 건강 증진. 교육이 보급되고 문명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어요.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단군왕검은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슴 아픈 광경을 보았어요.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단군왕검이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고시랑,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법을 모릅니다. 저 하늘에 빌 뿐이에요. 단군왕검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만들고 교육을 펼쳤지만 아픈 아이 하나 살리지 못했어요.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야 하오. 며칠 후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군왕검은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군왕검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술을 배워야 하오. 백성들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남쪽 산속에 신비한 치료사가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약사예요. 풀과 나무로 병을 고친다고 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당장 찾아가야 하오. 고시랑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을 걸어 마침내 약사를 만났습니다. 약사는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온갖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깊은 산속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조선의 단곤왕검입니다.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약사가 말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오시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의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어요. 최소한 몇 년은 걸립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몇 년이든 배우겠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약사는 단군왕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단군왕검과 고시랑은 약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배웠어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쑥입니다. 배가 아플 때 달여 마시면 좋아요. 이것은 도라지입니다. 기침에 효과가 있지요. 이것은 감초입니다. 여러 약초와 잘 어울려요.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초가 정말 많습니다.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하나씩 확실히 익히세요.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단군왕검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으로 직접 약초를 캐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았어요. 어떤 약초는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단군왕검이 독이 있는 풀을 잘못 만졌습니다. 손에 발진이 생기고 부어올랐어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술입니다. 똑같이 생긴 풀도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독이 돼요.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단곤왕검은 수백 가지 약초를 익혔어요. 병의 증상을 보고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배우셨습니다. 고조선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치료하십시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산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제 제자들을 보내드리지요. 그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약사의 제자 3명이 고조선으로 왔습니다. 양녀, 침소, 구완이었어요. 양녀는 약초에 능했고 침소는 침수를 잘했습니다. 구완은 뼈를 다루는데 뛰어났어요. 단곤왕검은 아사달에 큰 치료소를 세웠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방, 환자를 치료하는 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이 있었어요. 태열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드디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설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예족 사람들도 자주 아파요. 치료법을 알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모두 배웁시다. 의술은 나누어야 하는 것이요. 양녀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와 자명, 월화와 은비가 배웠어요. 남자들도 배웠습니다. 성진과 해모수, 백산과 구루도 기본 치료법을 익혔어요. 침소가 말했습니다. 침을 놓을 때는 정확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효과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를 누르면 두통이 사라집니다. 구안이 말했습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는 바르게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요. 이렇게 나무판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치료소가 문을 열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도 왔어요. 그녀에게는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제 둘째 아이도 첫째처럼 열이 나요. 무서워요. 또 이럴까봐 걱정됩니다. 단곤왕검이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3년 전과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순이, 걱정 마시오. 이제 고칠 수 있어. 양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준비해 주시오. 양녀가 말했습니다. 네, 주군님. 도라지와 생강, 대추를 달여서 먹이면 됩니다. 약을 먹은 아이는 사흘 만에 좋아졌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침이 멎었어요. 순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주군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순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잃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의술이 있으니까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치료소는 날마다 북적였어요. 단곤왕검은 더 많은 치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고조선 곳곳에 치료소를 세워야 하오. 먼 곳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시랑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치료사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야 하오. 의술학교를 만듭시다. 의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왔어요. 3년 동안 배우면 치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 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요. 그래도 배울 수 있나요? 양녀가 말했습니다. 현아, 걱정 마라. 주군님께서 모든 비용을 대주신단다. 너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돼. 현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수백 명의 치료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고조선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마을마다 치료소가 생겼습니다. 무골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우리 마을에도 치료사가 왔습니다. 이제 병에 걸려도 무섭지 않아요. 달기가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가 많았는데 이제는 안전합니다. 철룡이 말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다쳐도 금방 나아요. 치료사가 상처를 잘 치료해 주거든요. 단군왕검은 약초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만 캐던 약초를 밭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약초가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탁발간이 말했습니다. 주군님, 우리 선비족도 약초를 기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란고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호족도 배우겠습니다. 함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킵시다.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조소, 의술은 모두의 것이요. 함께 나누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의술이 발전하면서 고조선 백성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사망률이 크게 줄었어요. 노인들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고조선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고 나라는 더욱 강해졌어요. 어느 날 나이든 단곤왕검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단곤왕검이 말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농사를 발전시키고 청동기를 만들고 교역로를 열었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펼치고 의술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사랑했기에 가능했어요. 이 정신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백성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졌어요.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